안녕하십니까.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다시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조질래 전 의원의 사례를 계기로 우리 검찰의 이 수사 관행 내지 이 최근의 어떤 그런 검찰의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질래 의원과는 아무런 면식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이분이 보니까 작년 6월 달에 경남 창원시장으로 출마를 했었고요. 그 전에 18대 국회의원을 또 지냈습니다. 또 변호사 출신으로서 활동을 해왔던 그런 분인데 이번에 유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사정에 비춰보면 장기간에 걸친 검찰의 어떤 수사를 받던 중에 이와 같이 그러한 압박감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하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러한 비극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벌써 5명째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을 사례를 본다 할 때 작년 겨울인가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고 또 그 전에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도 또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걱정과 피해감이 듭니다. 물론 좁게 보면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좌절감 또 어떤 비애감 또 그런 모멸감 여러 가지 죽고 싶은 어떤 심정이 들게 만드는 갖가지 그 어떤 그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질래 의원의 경우에 작년 6월 선거 무렵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참 이 출마한 이 선출직 선거에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떤 구실을 찾아서 어떤 수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참 이러한 정치적 이 불균형, 이 정치적 이러한 이 괴롭힘 부분까지 참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우선 살펴보면요. 2013년 8월 그 당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로 근무할 당시에 산하기관인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무슨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대상자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이런 내용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 7월 달에 검찰에 사건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즉 경찰의 어떤 몇 달간의 수사를 거쳐서 검찰에 사건 송치를 지난 7월 달에 했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난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검찰에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 물론 그 중간에도 아마 여러 차례의 그런 어떤 수사 절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압수수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저런 간접적으로 참고인 조사라든지 과거에도 종종 이와 같이 조사받는 사람들이 어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자유행위를 하거나 투신을 할 때에 이 검사들은 좀 이러한 사례가 생길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좀 정말로
뼈아픈 자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책임을 묻고 또 어떠한 소위 재발을 막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12월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그 사건은 제가 변호를 해서 너무나 소상히 합니다만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정말로 과도하게 수갑을 채우고 했던 그 검사에 대해서 또는 그 부장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떠한 징계 조치나 그거에 대한 인책성 조치가 취해졌다는 소식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이 없다. 뭐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했고 또 전반적으로 어떠한 수사와 관련해서 당사자 입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수사하는 사람의 그런 관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조사받는 피조사자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조질래 의원의 경우에도 저는 딱 이 사고를 보는 순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7월 달에 송치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 같으면 우선 1년 가까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디 나가지도 외국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또 어떤 다른 직장 취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요. 이 수사 자체 과연 이러한 것이 수사거리가 되는지는 또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로서 이렇게 사건을 질질 끌면서 또 주변 상황을 막 아마 먼지 털듯이 이렇게 터는 수사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당사자에 대해서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검사들은 자기네들의 이 과오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당사자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비애감을 느끼고 급기야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가? 전체적으로 사건 수사의 어떤 그런 불균형 또는 부당성에서부터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항들인지 하는 그거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또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온 주변 사람을 다뒤지고 자기하고 관계를 맺었던 어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압박감을 주는 그러한 수사 패턴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개혁은 말이죠. 저 자신 검찰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항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저 스스로를 자성을 합니다만 특히 공안 특수 분야에서 일을 하는 우리 검사들의 어떤 특별한 자성, 자각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검사들을 놓고 보면 정말 상당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정말 묵묵하게 빛이 안 나는 일반 사건들의 어떤 사건들에 치여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해요. 특수공안 쪽도 날밤을 새워서 조사하기는 물론 형사부 검사들 이상으로 대단한 어떤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정치색이 짙은 사건들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떠한 성과주의,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욕이 너무 지나친 데다가 또 이와 같이 검사 개개인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수사 사안들이 이 과제로 떨어지면 그냥 형식적인 법 논리로
그냥 매달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5명이나 몸을 던졌던 그러한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결국은 전 정부에서 직무상 수행했던 그런 일들 내지는 또 관행적으로 이렇게 행해오던 몇 년 전의 일을 느닷없이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마치 당장에 큰 어떤 뭐 비리라도 벌어진 어떤 그런 일인 것처럼 몇 년 전의 일을 완전히 헤집어서 뭐 여기저기 그냥 주변을 사차치 헐는 식의 이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라는 것을 조금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다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검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최근에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울산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개혁 시도에 대해서 정치권의 검찰개혁 시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매우 공감되는 상당 부분이 공감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송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검찰개혁의 대상, 검찰이 고쳐져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정말로 공안 특수 분야에서 정말 정권의 어떤 충견이 되어서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무리한 수사를 이렇게 해내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혁 논의는 어디로 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좀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검찰개혁의 어떤 방점이 이렇게 옮겨가 있는 점에 대해서 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 검사장의 그런 장문의 그런 우리가 좀 읽어볼 만한 정말 명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사권의 칼을 쥐고 있다 보면 그냥 이러한 목표, 이러한 성과주의에 매몰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 권한이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혐의 자체를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내고 별건 수사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이러한 수사의 폐해에 대해서도 송 검사장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가 갖는 이런 위험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러한 수사 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송 검사장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덧붙여서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 검사들도 정말로 뼈아프게 되새겨 보아야 될 항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검찰도 이번 조질래 전 의원의 이렇게 또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말로 검찰총장에서부터 검찰 간부 그리고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이르기까지 전 검찰의 구성원들이 정말로 뼈아픈 그런 자성을 통해서 또 피조사자, 사건 관계인의 입장에서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검찰의 수사와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결국 다 우리 국민들입니다. 검찰은 정말 수사의 주재자로서 또 그리고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기관으로서
좀 더 격조 있고 사건 당사자들이 뭐 이렇게 승복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사. 9명,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어떤 억울한 시민을 만들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여유와 좀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서 이 검찰 업무에 임해 줄 것을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질래 전 의원의 이런 극단적 선택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야말로 이 검찰이 어떤 그 본연의 어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개혁을 논하면서 사사건건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분쟁을 정치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고소 고발로서 검찰에다가 그야말로 일을 다 이렇게 넘겨서 정치적 분쟁의 하수구로 검찰을 전락시키는 이러한 폐해도 정말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검찰이 새로운 모습으로 황골 탈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